어머니!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뺨을 때리는 손바닥 소리가 특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떨린 건 잔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었다. 최미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30년을 살아온 아들의 손바닥이 자신의 뺨을 가격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와 첫 숨을 쉬던 그 아이를, 새벽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일을 하던 손으로 안아주던 그 작은 존재를, 이제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자신을 내려치는 낯선 남자를. 미안합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분수를 모르고.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다. 아니, 실제로 연습했을지도 모른다. 거울 앞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말해야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위로 보일지. 테이블 맞은편 정영숙 회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만족스러운 미소. 길들이기에 성공한 조련사의 미소. 괜찮아요, 도연 씨.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는 있으니까요. 부끄러운 과거. 그 단어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최미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가 맺힌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도연아. 난 내 부끄러운 과거구나. 어머니. 아니지.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당신 말대로 이제 당신 인생에서 꺼질게. 영원히. 그녀는 일어섰다. 낡은 가디건을 여미고 20년 된 핸드백을 들었다.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혜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정영숙은 웨이터를 불러 새 와인을 주문했다. 그들은 몰랐다. 지금 저 문을 나서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 낡은 가디건 속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만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3개월 후 강남 최고급 성형외과 이도현 원장의 메스는 예술입니다. TV 화면 속 이도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엔 정혜린이 있었다. 완벽한 커플. 명문가의 며느리가 될 준비를 마친 예비 신부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잘생긴 의사. 축하해요, 원장님. CF 모델 제의만 벌써 5건이에요. 비서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는 이제 이 도시의 정상에 서 있었다. 아니, 곧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정영숙 회장이 약속했다. 결혼 후 강남 전역에 분원을 내주겠다고. 자신의 재단 이사진에도 앉히겠다고. 상류층 의료 네트워크를 모두 연결해 주겠다고. 대가는 간단했다. 과거를 지워라. 깨끗하게. 그는 지웠다. 철저하게.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녀가 살던 반지하 주소를 기억에서 지웠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불태웠다. 심지어 주민등록 등본에서 어머니란을 공란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관계 정리까지 신청했다. 청소부 어머니를 둔 의사라니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 정영숙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주문처럼 반복됐다. 그리고 그는 믿었다. 자신이 옳다고. 이게 성공을 위한 필연적 희생이라고.
원장님, 다음 주 수술 스케줄입니다. 수고했어요.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다. 수술 예약자 명단 맨 아래 낯익은 이름 하나. 최미란 62세 안면 흉터 제거 수술. 심장이 철렁했다. 아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빠르게. 이 환자 취소할 순 없나? 원장님께서 직접 예약을 받으셨는데요. 3개월 전에. 3개월 전. 그날 상견례 당일 저녁. 술에 취해 병원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무심코 승인 버튼을 눌렀던 예약. 상담 때 제가 동석하죠. 설명을 드려야.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의사에게 넘겨요.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VIP 예약이에요. 전액 선입금에 원장님 지명 수술입니다. 계약금만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청소부 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 그녀가 어디서 그 돈을. 수술 전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정혜린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는 천장만 바라봤다. 어머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발음하지 않았던 단어.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어둠 속에서 되살아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도연아,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해.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의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울던 그날 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넌 꿈을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은행 대출을, 사채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 줄 거지? 당연하죠. 큰 집 사드릴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도연.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목소리가 그를 덮었다. 정영숙의 목소리. 배고픈 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 넌 이제 배부른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맞아. 자격. 그는 자격이 있었다. 명문의대를 나왔고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이제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 어머니는 그저 과거일 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그는 겨우 잠들었다. 수술실. 환자 입실합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 문이 열리고 침대에 누운 환자가 들어왔다. 하얀 수술복, 머리를 감싼 캡. 하지만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다. 최미란.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마취 전이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 도연아.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감정도 없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같았다. 어머니. 아, 미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었지. 환자와 의사로 만난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없애고 싶어서 왔어. 들어봤어. 여기 원장님 실력이 최고래. 어떻게 돈을. 궁금해? 청소부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모았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재산을 정리했어. 다. 전부. 내가 모르는 게 많더구나, 도연아. 엄마가 뭐라고 살았는지, 엄마가 누구였는지. 무슨
수술이나 잘해줘. 그게 의사의 일이잖아. 감정 같은 건 버리고. 마취과 의사가 주사기를 들었다. 그럼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약물이 주입됐다. 최미란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잘 가, 내 아들. 수술은 완벽했다. 이도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3시간 동안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메스를 움직였다.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봉합하고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냈다. 역시 원장님이십니다. 예술이에요. 간호사의 말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술을 끝냈을 뿐이다. 환자를, 어머니가 아닌 환자를, 회복실로 옮겨진 최미란.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녀를 보며 도연은 돌아섰다. 회복 경과는 다른 의사가 체크할 겁니다. 전 이만.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 아직 마취가 덜 풀렸는지 어눌했지만 분명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후회는 안 해?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 나갔다. 회복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도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후회는 안 해? 그로부터 한 달. 도연아, 이거 봤어? 정혜린이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화면엔 뉴스 기사. 전직 검찰차장 최미란 3년 만에 복귀. 법률 자문사 설립. 사진 속 여자. 완벽하게 회복된 얼굴. 아니,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흉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냉정한 법조인의 얼굴이 있었다. 전직 검찰차장? 이게 무슨...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도연의 손이 멈췄다. 최 전 차장은 10년 전 국가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치권 압력으로 사퇴. 이후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다 최근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의를 포기한 적 없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밝혔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검찰차장. 어머니가. 야, 재밌는 거 알아? 이 사람 성이 최잖아. 너희 어머니랑 같네. 정혜린이 웃었다. 그는 웃지 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도현 원장님이신가요? 네. 검찰청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바랍니다. 무슨 일로?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석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었다. 정영숙으로부터 받은 돈. 병원 운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 계좌 추적이 안 되게 비트코인으로 받았던 그 돈. 수술 성공률 조작하라던 지시. VIP 환자들의 부작용을 은폐하라던 명령. 그는 다 따랐다. 성공을 위해서. 도연아, 괜찮아? 정혜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봤다. 최미란의 얼굴. 아니, 검찰차장 최미란의 얼굴. 그리고 기사 맨 아래 작게 적힌 문구. 최 전 차장은 부패한 의료 카르텔 척결을 복귀 후 첫 번째 목표로 밝혔다. 검찰청.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도연은 얼어붙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최미란. 아니, 검사 최미란.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수술로 완벽하게 복구된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앉으시죠, 이도현 원장. 존댓말. 차갑고 형식적인. 어머니. 여긴 검찰청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녀가 서류철을 펼쳤다. 증거부터 보여드리죠. 첫 번째, 원장님의 비트코인 계좌 내역입니다. 정영숙 회장으로부터 받은 총 12억 원의 자금 흐름이 추적됐습니다. 그건 병원 운영 자금이. 두 번째, 원장님 병원의 수술 기록 조작 증거입니다. 실패한 수술 27건이 성공으로 기록됐고 부작용 환자 14명에게 합의금을 주고 입마금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그의 앞에 쌓였다. 세 번째, 무면허 의료행위. 정혜린 씨가 원장님의 지도 없이 시술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 9건. 잠깐만요. 이게 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최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눈빛. 10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 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은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하죠. 그래서 비밀을 지키지 않아요. 특히 강남 상류층들은. 그녀가 일어섰다. 정영숙 회장의 집을 청소한 게 3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난 모든 걸 기록했어요. 비자금 통장 사본, 뇌물거래 녹음, 의료 카르텔 명단. 전부. 미쳤어.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요? 그녀가 조사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내 아들이 내 뺨을 때리던 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당신이, 정영숙이, 그리고 당신들이 만든 부패한 세계 전체를. 어머니, 제발.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TV 생중계로 진행될 거예요. 온 국민이 볼 겁니다. 성공한 의사 이도현의 추락을. 제발 한 번만. 내가 당신한테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꺼졌어요. 당신 인생에서 이제 당신이 꺼질 차례예요. 이 사회에서.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카메라가 빛났다. 생중계. 피고인 이도현, 정영숙, 정혜리는 일어나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섰다.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다. 검사 측 증거 제출하십시오. 최미란이 일어섰다. USB를 제출했다. 먼저 피고인 정영숙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페이퍼 컴퍼니들. 다음 피고인 이도현의 뇌물수수 증거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 정영숙에서 도현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 그리고 피고인 정혜린의 학력 위조 증거입니다. 가짜 졸업장, 대리시험 증거들. 방청석에서 웅성임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지막으로 최미란이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피고인 이도현의 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호텔 레스토랑, CCTV 영상. 어머니,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소리. 전국에 송출됐다.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다.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혜리는 울기 시작했다. 검사님, 마지막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아들과 눈을 마주쳤다. 이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은 물었죠. 후회하냐고. 지금 대답할게요. 후회해요. 당신을 낳은 것을, 당신을 키운 것을, 당신을 사랑한 것을 모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 안 해요. 당신을 법정에 세운 것, 정의를 실현한 것. 그건 내가 검사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녀는 판사석으로 돌아갔다. 이상입니다. 6개월 후, 판결은 냉정했다. 정영숙 마이너스 징역 15년, 벌금 500억. 정혜린 마이너스 징역 5년. 이도현 마이너스 징역 7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병원은 폐쇄됐다. 재산은 몰수됐다.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출소 후 도연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의사 면허가 없었다. 이력서를 내도 거절당했다. 그 이도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됐다. 3년 후 서울 외곽의 폐건물 해체 현장. 야, 이도현. 자재 옮겨. 네. 안전모를 쓴 남자가 무거운 철근을 들었다. 땀이 흘렀다. 손이 부르텄다. 무릎이 아팠다. 점심시간이다. 쉬어. 인부들이 도시락을 꺼냈다. 도연도 구석에 앉아 삼각김밥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세일 상품. 야, 이도현. 너 진짜 그 의사 맞아? 네. 와, 신기하다. TV에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됐냐고?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사랑을 배신한 대가로. 어이, 그만 물어봐. 사람 힘들게. 다른 인부가 말렸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현장 입구에 차 한 대가 섰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다. 최미란.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천천히 걸어왔다. 도연은 그녀를 봤다. 일어서지 않았다.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봤다. 점심 먹고 있었어? 네. 힘들지? 괜찮습니다. 침묵. 나 요즘 무료 법률 상담회.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 그렇군요. 너도 도움 필요하면 와. 무료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왜 그러세요? 뭐가? 왜? 아직도 저한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복수는 끝났어. 법으로 심판했고 정의는 실현됐어. 이젠 그냥 지켜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후회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시간이 증명할 테니까.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정말 힘들면 연락해. 그래도 넌 한때는 내 아들이었으니까. 한때는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혔다. 최미라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차에 타고 떠났다. 도연은 명함을 봤다. 미란 법률 상담소 마이너스 대표 최미란. 뒷면에 손글씨로 적힌 문구. 정의는 차갑지만 기회는 여전히 따뜻하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삼각김밥을 마저 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철근을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들어야 했다. 이게 그가 선택한 삶의 무게였으니까.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혜린이었다. 출소한 지 한 달 된. 도연아, 나야. 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 변명. 끝없는 변명. 그만해요. 뭐? 변명 그만하라고요. 우린 둘 다 알잖아요.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였다는 걸. 하지만 끊을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정의는 차갑지만 기회는 여전히 따뜻하다. 기회. 그는 웃었다. 쓴 웃음. 기회는 따뜻하다고. 어머니가 준 기회를 짓밟은 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숨쉬고 일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벌이라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벌. 살아서 후회하는 것. 그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호텔 레스토랑, 샹들리에, 와인잔들. 어머니,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어머니를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가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꿈속에서 최미라는 웃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 차가운 고시원 방. 몸에 밴 철근 냄새. 그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 5년 후, 최미라는 70세가 됐다. 여전히 법률 상담소를 운영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당한 노인,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를 되찾았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정의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저녁 상담소 문을 닫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손은 거칠었다. 이도현이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의자에 앉았다. 오랜 침묵.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때린 것, 배신한 것, 당신의 사랑을 짓밟은 것, 전부 최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럼 왜 왔어?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당신이 날 법정에 세운 건 옳았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버린 건 저였으니까. 최미란의 눈에도 무언가가 맺혔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다. 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면서 손이 터지면서도 저를 위해 일했을 당신을. 그래,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그리고 제가 뭘 버렸는지. 너무 늦었어. 압니다. 도연이 일어섰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저를 심판해줘서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망가진 인간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지금도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미라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칼날 같은 한마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그날 내 뺨을 때린 순간 죽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다. 최미라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정의를 실현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심장은 여전히 아팠다. 그로부터 10년. 최미라는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그녀가 도운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백 명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영정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장례식장 구석,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도현. 이제 60대. 완전히 늙은 모습. 그는 헌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영정을 바라봤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처음으로 30년 만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다. 용서는 못 받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심판해 주셔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미움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걸. 그는 절을 했다. 깊게.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당신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정의롭게. 일어서서 돌아설 때 유품 정리를 하던 상담소 직원이 다가왔다. 혹시 이도현 씨이신가요? 네. 선생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봉투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편지지에 적힌 글씨. 도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만 하려고 해. 너를 용서한다. 법으로 심판했고, 넌 벌을 받았고, 그걸로 충분해. 이젠 용서할게. 하지만 기억해.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야. 난 내가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동시에 너도 잊으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것. 내가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다는 것. 그걸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 그게 진짜 벌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 넌 여전히 변할 수 있어.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내 선택이야.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할게. 잘 살아가길. 최미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용서한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도연은 편지를 품에 넣었다.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는 빗속을 걸었다. 차갑고 시렵고 외로웠다. 하지만 걸었다. 앞으로 용서받았으니 이제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였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속죄. 남은 인생으로. 에필로그. 5년 후. 희망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성. 저,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책상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도현. 이제 60대 후반.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메모를 시작했다. 벽에 걸린 액자, 최미란의 사진과 함께 적힌 문구. 정의는 차갑지만 기회는 여전히 따뜻하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추가된 글씨.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 마이너스 이도현.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